깊은 산 꼴짝이 안개가 자주 들이우는 작은 농촌 마을. 이곳은 외부와 연결되는 단 하나의 길, 낡은 기찻길 건널목을 통해서만 세상과 닿는 곳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길을 오가며 살아왔지만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녹슬고 빛바랜 간판 하나뿐입니다. 그 위에는 굵고 검은 글씨로 차단기 내려가면 절대 건너지 마시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곳은 외부와 연결되는 단 하나의 길, 낡은 기찻길 건널목을 통해서만 세상과 닿는 곳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심하게 그 모습을 지나치지만 누군가 그 길을 홀로 건너는 일은 좀처럼 없었습니다. 16살 소녀 은지는 이 마을이 지닌 비밀과 두려움을 아직 다 알지 못한 채 매일 그 건널목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은지의 세상은 이 좁은 길에 갇혀 있지만 동시에 그곳에서만 펼쳐지는 기묘한 이야기들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건널목은 마을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그곳을 지나야 학교도 친구도 미래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낡은 철길은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의 불안과 금기를 함께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건널목에는 어른들이 전하는 무서운 규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건널목은 혼자 건너지 마라. 무조건 2명 이상 함께 건너야 한다. 처음엔 그냥 겁주기인 줄 알았습니다. 어른들은 항상 아이들에게 근거 없는 금기를 들려주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건널목의 이야기는 달랐지요. 우리 마을엔 이상한 소문이 수도 없이 무성했습니다. 여기 철길에서 사고로 죽은 자는 한 사람을 데리고 가야 그곳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건너면 위험하다고 꼭 누군가와 함께 건너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지요. 유령이 나타난다는 둥, 죽은 자가 산 사람을 데려간다는 둥, 그런 건 다 어른들의 농담이거나 헛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내 사촌 오빠 친구가 사고로 죽었지요. 기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마을 분위기가 변했지요. 밤이면 어른들이 문단속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아이들은 건널목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하였지요. 나도 역시 어른들의 단속에 괜히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사촌 오빠 친구가 죽은 자리에 아직도 뭔가 남아있는 것만 같았지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같은 반 친구 은미가 말했어요. 야, 내일 집에 갈 때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혼자 건너지 말고. 그 말에 나는 웃었지요. 왜? 무섭냐? 라고 농담을 던지려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나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순간 알 수 없는 불안이 내 안에 스며들었지요. 친구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지요. 나는 장난을 그만두고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친구의 표정이 떠오르고 건널목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괜히 사촌 오빠 친구가 생각나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날 오빠도 혼자 건널목을 건넜다고 했지요. 어른들은 그 뒤로 더 엄격하게 금기를 지키라고 했지만 나는 여전히 그저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불안한 권유는 내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남겼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나는 종종 창문 너머로 건널목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차단기는 올라가 있고 기찻길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건널목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였어요. 멀리서도 느껴질 만큼 그는 미동조차 없이 서 있었지요. 누구인가 알아보려고 했지만 얼굴도 옷차림도 잘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한자리에 너무 오래 서 있는 모습이 섬뜩할 정도로 이상했었어요. 나는 숨을 죽이고 창문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길 잃은 이방인일까? 하지만 그 사람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 공기가 서늘하게 스며들고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그 오빠일까?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그치면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커튼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밤 한참을 뒤척이고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가 끝나고 나는 혼자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늘 친구들과 함께였는데 오늘 왠지 아무도 없었어요. 건널목에 다다르자 왠지 모를 싸늘한 바람이 불어와 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멀리서 기차 경적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건널목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혹시 누가 올까 싶어 기다렸지요. 1분, 3분, 5분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은 점점 더 조용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심호흡을 했지요. 별일 없을 거야. 어른들이 괜히 겁주는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발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결국 나는 결심했어요. 오늘만큼은 금기를 깨고 혼자 건너기로. 조용히 철로 위로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바닥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왠지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건널목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내가 건널목을 건너려는 순간 누군가 내 옆에 다가왔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사촌 오빠의 절친 재훈 오빠였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같이 건너줄게. 나는 반갑기도 하고 안심이 되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요. 재훈 오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허공을 향해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 팔을 잡아 끌었을 때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찔했습니다. 오빠 왜 그래? 라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 세게 끌어당겼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나는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이웃집 언니가 헐레벌떡 달려와 나를 힘차게 끌어당겼습니다. 나는 그대로 땅에 넘어졌습니다. 언니는 숨을 헐떡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물었습니다. 너 방금 누구랑 있었어? 아, 재훈 오빠 우리 사촌 오빠 친구잖아. 뭐라고? 그 오빠는 작년에 기차에 치여 죽었잖아. 이 바보야. 정신 차려. 순간 내 머릿속이 완전 새하얘졌습니다. 나는 방금까지 재훈 오빠와 함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언니의 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건널목에는 바람만 쓸쓸히 스치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나를 꼭 안아주며 다시는 혼자 건너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방금까지 내 곁에 있던 그 오빠가 사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니. 그때야 나는 마을의 금기가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죽은 자는 정말로 누군가를 데리고 가야 떠날 수 있는 걸까요? 나는 두려움에 휩싸여 한동안 건널목 근처에 가지 못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다. 대학을 졸업하고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고 건널목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지요. 나는 천천히 그곳을 걸어가며 예전의 기억이 자동으로 떠올랐어요. 차가운 바람, 새소리, 그리고 그날의 공포.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덤덤해진 것 같았습니다. 건널목 앞에 멈춰서자 어릴 적 내가 느꼈던 그 기묘한 기운이 다시 스며들었습니다. 이제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나는 조심스럽게 철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바로 옆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같이 건너줄게. 목소리는 낮고 아주 가까웠습니다. 나는 숨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스치며 기차 경적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순간 화면이 암전되는 듯 내 시야가 어두워졌습니다. 건널목의 금기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이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